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에 중국 수출을 무기한 제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미중 무역 분쟁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하락 중인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11시경에는 18,509포인트 선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2% 넘게 하락한 2.08% 정도 하락 중인 18,56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며칠 동안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2% 넘게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국 시장 흘러갈까요? 자, 결국엔 이제 미국, 중국 계속 이제 뭐 관세 가지고 이제 계속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누구 하나가 결국에 백기를 들어야 되겠죠. 네.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나 현재 분위기상은 조금은 미국이 약간은 좀 한발 물러선.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한 게 아닌가 지금 정황상으로 보여져요. 예. 자, 이유는 뭐 간단한 겁니다. 결국에 이제 뭐 우리 주식 하시고 우리가 선물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서만 우리가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너무나도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항생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시나리오죠. 자, 근데 엄청나게 오늘 급락을 했어요. 이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엔비디아죠. 뭐 딥시크 가지고 뭐 전인대 이거 중국의 전인대도 있었지만 딥시크가 화두가 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공행진을 했죠. 자, 거기에 핵심은 결국에 H20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거. 자, 결국에 수출 중단을 하면서 오늘 GDP가 그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락폭을 키웠단 말이에요. 자, 오전장을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투자들을 같이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커플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나스닥 프리장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20%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많이 빠지나 내기를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는 일단 항생하고 나스닥 따져봤을 때는 프리장 때는 오늘은 중국이 백기를 든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또 히토리에 대한 이슈도 있죠. 자, 히토리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뭐 첨단 장비, 뭐 가전이라든지 뭐 군사 장비에 많이 쓰여지죠. 그래도 히토리가 전 세계 또 90%를 수출하는 게 또 중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까지 틀어막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엔비디아를 막고 중국은 히토리를 막고 쌍방 간의 어떤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꼴은 뭐예요? 둘 다 지금 피고름을 짜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언젠가는 이게 종식이 되겠죠. 종식이 되는데 결국에 이게 한순간에 올 것 같지는 않고야 분명히 누군가는 백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저번 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6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라든지 뭐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면세를 이제 면제해 주는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지만 옛날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로 돌아가면 그때가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 이제 여론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높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뉴스를 봤는데 뭐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좀 난리가 났고 또 이거로 또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미국은 서비스 국가입니다. 미국은 서비스 국가. 70%가 서비스죠. 아까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음에도 떨어진 이유가 거기서 또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먼저 백기를 든 게. 자, 무슨 얘기냐? 자, 아직 물가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슈는 아직 녹아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5월 달에 CPI 발표가 있죠. 자, CPI가 발표가 있으면 100% 관세 이슈가 거기 녹아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생각은 분명히 CPI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꼴은 뭡니까? 트럼프가 이 숫자를 반드시 볼 거란 말이에요. 자, 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가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먼저 백기를 들고 급수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번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뭐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친 일차적인 원인은 뭐예요? 미국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좀 내려가는 듯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상호관세 터지고 뭐 90일간 유예하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4.3%, 30년은 4.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저 한간의 얘기는 뭐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 뭐 일본에서 매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매각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채권가의 반비례 관계에 채권가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잉여로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던 궁극적 원인은 결국 헤지 펀드들이 이제 마진콜이 나오면서 국채를 매각을 해서 일단 마진콜에 대한 어떤 해지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트럼프가 한 발은 물러섰다. 하지만 관세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당분간 큰 불이 꺼지기에는 6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죠? 한 발 관세에 대해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월까지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또 5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만약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에서 한 발 더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15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 연설에서 또 의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참 항상 그죠. 이 파월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네. 제 옛날에 또 과거로 돌아가면 2022년 한 7, 8월 정도에 그죠. 인플레는 시적이야. 그러다 갑자기 2022년, 2023년이 되면서 뭐 엄청나게 금리를 뭐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왔다. 우리가 한 만큼의 노력의 결과 나왔다 했는데 이번에도 3월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관세발 이슈 일시적인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연준 위원들이 그거 아니다.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말을 바꿨어요. 저번 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포럼에서 얘기를 했죠. 네. 생각보다 관세가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레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엔 일시적이라는 말을 또 한 발 빼면서 좀 더 매파적 발언으로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어제 월러 이사가 또 얘기를 했죠. 월러 이사 기사 잠깐 보고 연준 파월 얘기 좀 이어갈게요. 화면 잠깐 볼게요. 자, 월러 이사가 어제 얘기했죠. 관세발 인플레 일시적, 그죠? 요걸 했는데, 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일시적이란 말이 어느 순간이 일시적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몇 개월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1년 막 2분기, 3분기는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기사가 한 내용이 뭐냐면 적어도 2020년보다는 2020년 보다 완만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아직 8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일시적이에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만약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돼요?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금리 인하를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경기가 좋아서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좀 풀고 조금씩 내려가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어. 그건 아주 좋은 증시에 아주 좋은 데이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금리를 내리는 거는 피봇이죠, 피봇. 나쁜 피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월러 이사가 이 사람이 상당히 매파적인데 뭐 지금 비둘기파적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막말로 해서 쪼른 거예요. 시장에 다 해서. 그래서 빨리 선제 대응을 좀 우리가 카드를 좀 놓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의 시그널로 저는 보여져요. 이 얘기한 게 또 어제 또 뉴욕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있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24년 만에 최악의 지금 마이너스 8.1%라는 거. 물론 저번 달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럼 이거는 뭡니까? 내일 새벽 2시 넘어서 파월도 동일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소매품이 좋게 나왔으니까 아직은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은 오바다. 뭐 그런 두 가지의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관세는 아주 위협적이란 말을 하겠죠.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